문창국 국무총리 후보자 거취에 대한 청와대와 문 후보자 본인의 고민 깊어지고 있습니다. 네, 전문가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홍익대학교 정근기 교수와 함께합니다. 네, 어서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자, 오늘 아침 출근길 이야기 함께 들어봤습니다. 네. 할 일 하며 기다리겠다.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? 예, 그 전에 이제 기자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죠. 예. 오늘 자진 사퇴 하실 거냐 그랬더니 네. 이전 같으면 뭐 뭐라고 그 화도 내고 그 무슨 소리냐 이렇게 할 텐데 굉장히 그 차분한 목소리로 휴일 잘 보냈느냐 이 얘기를 먼저 한 다음에 앵커 말씀하신 대로 내일 할 일을 하면서 내가 할 일을 하면서 기다리겠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상당히 마음이 좀 진정된 자세에서 뭔가 이제 일을 표정도 상당히 좀 편안해 보이더라고요. 예, 그렇습니다. 그래서 또 그 뉘앙스도 말이죠. 할 일을 하면서 기다리겠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네. 역시 그 대통령이 이제 귀국을 한 이후이기 때문에 청와대의 어떤 그 메시지를 그 파악을 한 다음에 예. 본인의 거취를 결정하는 그런 오늘 그 과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네. 그럼 주말 동안에는 그러면 청와대와 문 후보자 간의 교감이 어느 정도는 이루어졌을까요? 뭐 교감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도 있고요. 네. 그 교감이라는 게 뭐 이렇게 생각하고 저쪽에서는 이렇게 생각하겠지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도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네. 뭐 어제 귀국한 지 첫날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보다는 청와대에서 어떤 입장 정리를 그 참모들하고 했을 것 같고 대통령이 그렇다면 오늘쯤 해서는 문창국 후보자 측하고 어떤 그 커뮤니케이션 창구가 마련돼 가지고 네. 서로가 그 입장을 정리하는 그런 그 과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. 예. 네. 자, 그동안 문 후보자가 사실 가장 중요한 게 명예회복 아니겠습니까? 네. 그래서 계속 해명 기회를 가졌던 것 같고요. 네. 짧게 기자회견을 통해서 계속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았는데요. 만약에 청와대와의 어떤 이야기 속에서 좀 조율이 잘 되지 않는다면 청와대 측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판단을 내릴 수 있지 않을까요? 뭐 압박을 받았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개할 수 있지 않을까요? 예, 우리가 뭐 그런 상황도 뭐 가정을 할 수가 있는데 예. 또 문창국 후보자가 그 원로 언론인이고요. 네. 그 아주 그 언론의 경험이 많은 또 정부 여당에 부담을 주는 그런 그 극단적인 판단을 하지 않을 것 같고요. 예. 또 이제 지명 철회를 기다리겠다. 뭐 이렇게 해도 많이들 예상을 하는데 지명 철회를 하면 대통령이 인사를 잘못했다는 걸 또 자인하는 셈이 되고 네. 네. 이 청와대나 정부 여당이 매우 부담이 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잘 알고 있을 거예요, 후보자가. 네. 그렇기 때문에 지명 철회까지 가는 상황을 거치지 않고 본인이 그 교감을 거친 끝에 자연스럽게 물러나는 과정이 필요한데 본인이 가장 중요한 문제는 내가 좀 불명예스럽다는 거 아니겠습니까? 예. 내가 친일파도 아닌데 일부에서 친일파로 공격을 하고 반민족적 인사라고 공격을 받았다. 사실 이거는 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? 이 과정이 지난 한 이틀간의 출퇴근 과정에서 약간의 해명이 됐어요. 예. 그 문창국 후보자가 안중근 의사를 흠모를 해가지고 뭐 꽃을 갖다 바친다든가 여러 가지 그 역사에 대한 공부를 그 많이 하고 있다. 뭐 기자들한테 가방도 들어보라 이런 얘기도 하고 예. 많은 해명이 있었고 또 주말을 거치면서 원로 보수 인사들 사이에서는 지지하는 분들도 많이 나왔어요. 이인호 전 러시아 대사라든가 또 오늘도 이제 성명이 좀 나왔는데 예. 이런 움직임을 보면은 조금이나마 본인이 그 불명예를 씻는 과정이 좀 진행되고 있다. 저는 네. 뭐 이렇게 좀 보고 싶습니다. 네. 네. 자, 이제 문창국 후보자가 물러나게 된다면 그 방법도 굉장히 관심인데 어떤 방법일까요? 자진 사퇴일까요? 아니면 대통령의 임명 철회일까요?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는 본인이 이제 뭐 여러 가지 불명예스럽다 해가지고 국회까지 네. 가보자. 나는 청문회 가겠다는 의지가 강했지 않습니까? 네. 그러다가 주말을 지나면서 좀 이제 달라진 것 같은데 청문회까지 가서는 뭐 표결도 뭐 지금 부결이 예상이 되고 정부 여당에 너무 큰 부담이 된다는 건 본인도 잘 알고요. 네네. 그 다음에는 이제 지명 철회가 있는데 지명 철회도 사실은 그 정부 여당이나 대통령한테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예. 이것도 후보자가 잘 알고 있습니다. 지명 철회를 한 경우는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경우가 한 번 있었는데 예. 네. 이때 이제 대통령 만나가지고 내가 억울하니까 당신이 지명 철회 좀 해달라 해서 이제 본인이 스스로 요청을 먼저 한 거였죠. 그렇죠. 네. 이런 경우도 있었지만 제가 보기에 문창국 후보자가 이 과정까지 거치지는 않을 것 같고 청와대하고 여러 가지 그 뭐 우회적으로나 얘기를 거쳐가지고 정부 여당도 그 살고 본인도 살고 하는 어떤 윈윈적인 생각에서 예. 본인이 또 이제 만일 물러난다고 하면 그 과정에서
본인의 잘못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충분히 해명을 하고 예. 이런 과정을 거쳐서 뭐 제 생각에는 오늘이나 내일쯤에는 뭐 그 결단을 내리지 않을까 예. 전망을 좀 해봅니다. 예, 안 그래도 시기를 좀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오늘이나 내일 말씀해 주셨습니다. 그 말에 다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. 뭐 할 일을 하며 기다리겠다. 할 일이라는 건 사실 청문회 준비 아니겠습니까? 네. 그 기다리겠다는 것은 어떤 청와대 쪽의 메시지를 기다리는 것이고요. 그렇죠. 기다리겠다는 말이 청문회까지 기다리겠다는 말은 아닌 것 예, 같고요. 그렇죠. 메시지는 대통령이 어떤, 예. 귀국한 이후에 청와대의 정확한 의중이 뭔지를 예. 오늘 중에 파악을 하는 그런 걸 기다리겠다 이렇게 네. 표현한 걸 보입니다. 자, 근데 어쨌든 자진 사퇴든 임명철회든 사실 청와대 쪽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? 네.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해서 뭐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됐던 부분이고요. 김기춘 비서실장의 유임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비판 의식을 갖고 계셨던 게 사실인데 네. 이번에 만약에 사퇴라도 임명철회를 하건 김기춘 비서실장으로 많은 화살이 또 돌아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? 네. 어떻게 보십니까? 뭐 그럴 수밖에 없죠. 예. 지금 총리 2명이 이제 한 분은 낙마를 했고 한 분도 낙마 과정에 있는데 네. 지금 총리가 없는 국정공백 사태가 2달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. 예. 그 일부에서는 우스갯소리로 말이죠. 우리나라에 국무총리제가 필요하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예. 네. 이런 걸 감안을 하면은 인사위원장인 김기춘 실장에 대한 어떤 도의적인 정치적 책임론이 있는 건 분명하고요. 근데 이 김기춘 실장에 대해서 그럼 과연 이 사태를 책임지게 할 거냐? 이건 지금 여당 쪽의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. 서청원 그 당권 지금 주자가 처음에 문창국 후보자 안 되겠다라고 이제 먼저 얘기를 하고 나왔는데 그러면서도 김기춘 실장에 대해서는 약간 그 보호막을 치는 이런 모습이거든요. 뭐 김무성 주도 마찬가지고 예. 이런 점을 보면은 여권의 그 움직임은 김기춘 실장은 보호하자라는 느낌인 것 같은데 예. 과연 민심이나 여론의 흐름이 김기춘 실장이 책임지지 않았을 때 과연 정부 여당 청와대가 감당할 수 있냐 이런 걸 생각하면 저는 원칙적으로는 김기춘 실장이 책임지는 게 맞다고 보는데 그 시점이 이 사태를 수습하고 뭐 그 어떤 결정이 내릴 건지 아니면 당장 내릴 건지는 그 청와대의 판단이 다르다고 보는데 원칙적으로는 김기춘 실장이 책임지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. 예. 네. 자, 이번 이 문창국 후보 사태가 다른 인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요. 지금 뭐 당장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논문 표절 의혹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. 어떻게 보시나요? 예, 지금 뭐 7개 장관 또 기다리고 있는데 네. 문창국 후보자 때문에 뭐 무친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. 검증에 이런 여론의 검증이. 네.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, 부총리 후보자죠. 이분은 논문 표절에다가 그걸 하나 넘어서 제자 논문 가로책입니다. 예. 이 가로책이라는 말도 참 그 이번에 새로 나온 얘기인데 논문을 뭐 여러 편을 그 가로채 가지고 또 그 학술 등재지에 올렸다. 예. 뭐 다른 장관도 마찬가지예요. 뭐 그 안행부 장관 후보자도 그렇고 또 교육문화 수석이 있죠. 뭐 청문회를 거치지 않습니다만은 이런 그 논문 표절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부담스럽고요. 지금 그 야당에서는 문창극, 김명수 이 두 사람은 안 된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조율을 할 건지 이것도 참 예. 그 협의 과정에서 많은 난제가 예상이 됩니다. 네. 예. 네. 자, 알겠습니다. 앞서서 예. 저 문창국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사실 그 문 후보자 본인의 입장에서는 뭐 친일 얘기라든지 반민족적이다 이런 얘기를 가장 지금 불명예라고 할까요? 그런 부분으로 삼고 있는데 그래서 만약에 사퇴를 하더라도 이런 부분을 본인이 좀 해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. 네. 자, 교수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? 이런 해명의 그 자리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? 예, 저는 뭐 자리가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. 사실 본인이 우리 민족이 여러 가지 그 뭘 잘못했기 때문에 시련을 많이 겪었고 뭐 일제한테 강점도 당했고 뭐 이런 걸 표현하다 보니까 이제 민족성 얘기도 하고 위안부 얘기도 하다 보니까 잘못 알려진 거죠. 네. 그러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이게 그 도를 넘어가지고 당신 친일파다 뭐 이렇게 반민족 분자라고 공격을 했는데 예.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분이 이제 그런 분은 아니고요. 이제 그 민감한 주제에 대해서 말을 잘못한 것이죠. 뭐 예배를 보는 그 교회라는 공간에서 했다고 하지만 그것도 이제 공적인 공간이니까 그런 공간에서 얘기를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본인이 예. 스스로 불명예스러운 걸 자초하는 환경은 있는데 예. 이번에 그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서 민심이 뭐 안 좋기 때문에 자진 사퇴를 하더라도 네. 본인이 이렇게 불명예를 싣는 과정은 필요하다고 봅니다. 그리고 예. 지금 출퇴근 과정에서도 조금씩 해명이 되고 있고 예. 또 기자회견 같은 걸 통해서 본인의 여러 가지 그 불명예스러운 점을 해명하는 그런 자리를 우리 국민들이 말을 해줘가지고 예. 네. 물러나더라도 이렇게 상처를 주지 않는 그런 그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오늘 혹은 내일 뭐 중요한 결단이 나올 것으로 본다 이렇게 전망하셨습니다. 네, 홍익대학교 정근기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